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결국어학원 유튜브 영상에서 채택한 주제는 바로 구술면접 대비 방안입니다. 학종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일정 배수를 통과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면접에서 좋은 점들을 받아야 되죠. 보통 3배수, 4배수를 추려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부족한 서류 점수를 면접으로 뒤집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의 합격자가 면접으로 서류 점수를 뒤집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면접이 중요하죠. 물론 3배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즉 서류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상 면접으로 끝난다는 거 명심하면서, 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구술 면접을 대비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대학은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하느냐, 구술 면접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대학의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겠죠. 그거는 학생부 말고도 이제 사람은 평가할 때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말, 그리고 글씨를 보게 되는데, 이제 구술 면접은 이 말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평가한다. 그럼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뭘까요? 자, 지식이란 책이나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지혜란 뭐냐? 지식과는 좀 다른. 여기서 knowledge와 영어로 knowledge와 wisdom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혜란 바로 아는 것, 사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다는 것이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화여대 구술면접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어요. 맨홀 뚜껑이 원형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친구 물어보면은 둥그니까 굴려서 운반하기 좋으라고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굴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는 답이 아니겠죠. 이거는요, 답은 무엇이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제 구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답,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하나의 예시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맨홀 뚜껑이 원형인 이유는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의 정의와 성질을 활용한 것입니다. 원은 한 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한 점 중심을 지나는 최대값인 지름의 길이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동일하죠. 그러니까 뚜껑을 구멍보다 1cm만 크게 할 경우 깨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이상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각형은 뚜껑이 크더라도 대각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의 정의 언제 배우는 것이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서울대 자연계 친구들 지역균형 면접을 할 때 이걸 질문하면은 답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원의 정의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알고 있는 사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것은 지식 정보화 시대, 특히 AI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시대에 지식이란 어찌 본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지혜의 힘은 커지고, 그리고 아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선생님이 이제 네모를 쳐놨는데, 모든 면접은 10분 분량의 무엇일까요? 10분 분량의 PR, 셀프 CF다. 모노 CF다. CF가 뭔지 알죠? 광고죠. 자기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15초 정도입니다. 15초 안에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설명함으로써 신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10분 내외의 면접 기간 동안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표현함으로써 면접관으로 하여금
아, 얘 괜찮은 애네. 뽑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서울주요대학 면접위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특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강한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쭉 가다 보면 나오지만 시선 회피, 작은 목소리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감입니다. 강한 주장, 자신감이 엿보이겠죠. 당연히 시선 회피, 시선을 회피한다는 것,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요. 자, 이건 어찌 보면 면접이란, 여러분들 면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란 서로 본다. 서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선을 회피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가서 소개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개팅을 해서 시선 회피해봐요. 상대방 이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박보검이나 아이유 정도의 외모를 지녔다면 관계없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록초록한 눈망울로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뻘 또는 어머니 뻘 되는 면접관을 계속 응시하면서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쑥스럽잖아요. 쑥스럽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 한 3m에서 4m 정도인데 그때 눈을 보지 말고, 눈을 보면 쑥스러우니까 상대방 입을 보게 얘기하면 눈을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술 면접의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기반 면접, 그리고 재시분 기반 면접.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게 이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자, 기초소양 학생부 기반 지문인데, 말하는 학생부에 기반해서 학생부 확인 면접이에요.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면접이다라는 거죠.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지원 동기를 말해보라. 대학 입학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그 재시분 기반 면접은 국어, 수학, 영어, 뭐 사회과학 기반의 재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읽고 답을 하는 그 문제인데, 주로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학종국제형, 그리고 고대 계열적합형에서 이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 것은 바로 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에요. 그러면 일단 항상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표현력이다. 적절한 어휘 구사 능력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언인데 여기서 어휘 구사력을 보겠다. 정말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를 갖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결하게 문어체로 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구어체로, 일단 구술 면접은 말로 하지만 가급적 글로 쓰는 문어체로 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돋보이게 한다. 예를 든다면 최고 경영자 역할은 기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갔는데 CEO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나? 예, 기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구어체라는 거죠. 잘 돌아가게 한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기업을 어떻게 한다? 잘 운영한다. 운영하는 것이다. 근데 잘이라는 것들도 좀 바꿔준다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표현력에서 평가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인성사회성입니다. 인성. 여러분들 그 인성 가서 면접관 욕하고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인사하지 않을 것이고, 인사 부분은 뭘 체크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이 난 그런 인사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들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답은 없겠지만 가급적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원칙적인 것을 지향하는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사회성이란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주변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바로 사회성은 뭐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저 이과인데요. 이과는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 컴퓨터공학과인데 무슨 사회적 이슈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AI, 컴퓨터공학이다. AI가 지금 많은 예술품들을 창작하고 있는데, 소설, 시, 그리고 음악, 미술을 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창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매우, 어찌 본다면, 나름대로 뜨거운 지금 현안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벌어지는 관련된 어떤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라. 그것을 보낸 거죠. 세 번째는 논증력입니다. 논증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어떤 견해를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논증력. 얼마나 상대방을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설득력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장이 아니라 근거라는 거죠. 주장이 아니라 근거다. 근데 여기서 근거의 조건은 첫 번째가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중에 뭘 더 좋아하지?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배가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오, 통제라. 우리 면접관이 사과를 더 좋아하고 사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맛있다는 것 감정이에요. 감정의 근거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자, 사실에 기반해서 답을 하자. 뭐냐? 저는 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성 피부인 저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더 맛있어서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끄떡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근거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문제인 거죠. 사실 근거를 잘 제시 못해요. 근거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비판적인 사고란 뭐냐면 한번 상황을 뒤집어 놓고서 판단해 보자. 학생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예, 외모지상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 답이 안 되겠죠. 어떤 지금 또 외모지상주의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해볼 것 같지 않으니까요. 제가 강남 종락원에서 수업할 때 한 친구가 정말 잘생긴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야유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겠죠. 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외모 지상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안 나면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외모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직원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럼 삼성, 현대, 기아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뽑으면은 당연히 그 회사 능력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능력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보게 된다. 그러면 개개인들, 학생 여러분들 여기 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뒷산 뛰어다니면서 헬스클럽 가서 몸짱 만들고 성형수술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능력 개발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유인 동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없고, 그 개인의 노력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을 유지해야 돼요. 개인의 발전과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요, 사실 그렇게 크게 이 학종 면접, 즉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창의력이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창의력이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과 좀 다른 답을 하자. 남들과 다른 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남들과 다른 뻔한 답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답을 해보는 게 좋은데,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심층적인 사고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층적인 사고는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답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자,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일자리가 부족해져서입니다. 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발생을 해요. 맞는데 남들과 다른 답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한다. 뭘 더 생각해요? 일자리가 왜 부족해졌을까? 한 번 더 생각하자. 예. 청년 실업은 자동화 정보화에 따라서 기계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남들과 다른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암묵적인 전제나 가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이건데, 여섯 번째 요겁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뽑으려고 앉아있어요. 제자를 뽑으려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첫인상이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첫인상이 좌우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돼요. 이게 미팅 나가서, 소개팅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말하는 후광 효과라고 해서 그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려면 첫인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팁을 준다면, 자,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면접관들이 쫙, 세 분, 네 분, 뭐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 앞에 가서 털썩 앉지 말고 그 앞에 서서 공손히 서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인사드리고 한 번 더 앉는다. 요게 또 하나의 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분의 면접관 중에 한 분은 전공 관련 교수, 전공 학과의 교수예요. 당연히 전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여기서 팁을 준다면 그 교수, 큰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교수님들 그 프로필들이 다 학과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 전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역학 전공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전공 분야가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시켜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초학문, 물리학, 수학, 뭐 국어, 국문학, 뭐 영문학 이런 기초학문은 가급적 계속 공부하겠다고 하자. 왜 그러냐면 계속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가겠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교수들이 이놈이 참 괜찮은데 와서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나중에 쓸만한데 써먹을 만하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부생들은 써먹지도 못해요. 석사 이상들은 이제 수족처럼 부려먹습니다. 근데 애가 똑똑한데 예의도 바르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그래. 긍정적인 의미를 주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답변의 원칙. 일단 답변할 때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로 답을 하자. 저는 이러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전자공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의 문제점은 이러해서 저는 그래서 반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균형적인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전자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지 보다 명료하게 다가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말솜씨가 떨어져요. 미과식으로 하면은 중원본하다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얘기하자.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자. 이제 마음에 들면은 얘가 진짜 알고 있나 모르나 한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그렇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예, 교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보세요가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라고 내고 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 문제는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동화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예전에 서울대 문제입니다. 동화책을 읽고 자라는 어린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장점 뭘까요? 애들 장점, 창의력이 생겨요, 상상력이, 표현력이 이럽니다. 그건 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거기서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런 동화의 공통점 뭐죠? 착하게 산다는, 흥부전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산다는 것, 사회 규범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결국 사회 규범을 내면하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구술면접 대비 방안.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 번째, 학생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작성하자. 자신의 학생부를 밑줄 쳐가며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추출 실험을 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추출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면
뭘 물어볼까? 나 같으면 왜 실험을 왜 하게 됐지? 그 실험 계획은 어떻게 세웠지? 그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일까? 이런 걸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 질문과 답변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분야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정해보자. 우리 이과생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11월 달에 면접 보는데 10월 말에 어떤 일이 있느냐. 노벨 과학상을 부분별로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원대학의 인재상. 사실 지원대학의 인재상이 거의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만든 학교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랑, 박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스스로가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이쪽으로 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학과 나오면 어느 진로로 나가는지도 좀 파악을 해두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해주겠지만 선생님들도 해주시겠지만 친구들하고 요즘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친구들이랑 하더라도 카메라가 또 그 눈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좀 긴장이 되거든요. 면접은 긴장을 이기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걸 촬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연습들이 꼭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면접 보고 온 친구들에게 받았던 가장 학생부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요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의 2번에 1번 정도, 한 50%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차별성 있는 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든다면 예전에 경인교대를 지원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7월 달에 모의 면접을 갔었어요. 모의 면접을 갔었는데 제가 여기서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7월 달 경인교대 모의 면접에 왔을 때 무성하게 나부끼던 나뭇잎들이 지금은 11월에 이제 면접을 보니까 지금은 낙이 되어 쓰러졌지만 경인교대를 향한 저의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부디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인데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는 무대가 설레임의 공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긴장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겠는데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가급적 학종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것을 지원하고 수능 끝나고 바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학종 합격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분투와 권투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